노아이, 시노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노능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시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출근하시는 노능이 여러분들, 등교하시는 노능이 여러분들,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노능이 여러분들까지 또다시 월요일입니다. 모두 월요일 아침 잘 보내고 계실까요? 아이고야, 락이 걸렸네. 잠시만요. 신호는 사실 주말 동안 못 쉬었습니다.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죠. 원래 신입 때는 초반에 쉴 수 있는 케이스가 없다고 듣기도 했고, 초반에 쉬기도 어렵고,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가 더 바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하니까요. 편집. 편집. 끝나지 않는 편집의 산. 인코딩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다시 들여다보니까 고칠 때가 보여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원래는 주말 안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래도 이제 진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최종 네, 최종 편집까지 마쳐서 아마도 오늘 저녁 방송 전에 커버곡과 로어 영상이 아닌 신호의 첫 편집 영상, 데뷔 방송 영상이 드디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와, 데뷔 3주 차의 일이네요. 보통 이런 거는 첫 주에 돌려야 유입이 빨리 들어오는데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나? 그래서 주말에 여유가 된다면 게릴라를 킨다고 했는데 일에 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게릴라를 못 킨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도 소중한데 아직 제대로 신전이 가세가 펴지질 못해서 조율 중이라는 점 다시 알려드리면서 사과드립니다. 신호가요, 스스로 DIY의 여신이다, 뭐 자체 제작의 신이다,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가끔은 팔이 10개였으면 좋겠다. 심화신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팔이 아니라 몸이 10개여야죠. 팔이 10개면은 뭐 어차피 몸 하나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물 위를 유영하는 오리처럼 열심히 퍼덕거리며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요, 스스로 편집을 하면서 신호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자기주도적 학습. 적나라한 신호의 모습을 보고 또 이런 부분은 고쳐야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과했구나 하면서 약간씩은 발전을 하게 되는, 뭐 이건 신호 생각이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본격적인 4월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봄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학기, 회사 생활, 새로운 계획 잘 이행하고 계실까요? 신호 생각에는 3월은 한창 춥던 날씨가 뒤바뀌어서
시아시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월은 한참 춥던 날씨가 뒤바뀌어서 적응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4월이야말로 진정한 실행기.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이 하던 일에 전심전력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날이요. 그래서 이번 주 방송 스케줄 올렸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네. 마지막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신호 이번 주에 처음으로 ASMR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와. 시아시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번 주에 처음으로 ASMR 도전해 봅니다. 뭘 읽을지는 아직 비밀. 저번 주에는 목소리 좋으셔요.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는 어린 왕자의 사투리 버전인 에린 왕자와 그리고 신호가 방송 중에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에게 부탁해서 얻어낸 행복한 왕자의 사투리 버전 읽어봤죠.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그리고 제주도 버전까지. 염소 ASMR 아니죠? 네, 아닙니다. 신호는 염소가 아니라 전직 여신이니까요. 염소 ASMR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시간 내내 염소 울음 소리만 드린다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뭘 읽어야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그리고 또 차분한 분위기에 맞게 들으실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휴방일이 조금 많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이 휴방. 왜냐고 물으신다면 유부녀 여신님은 이제 좀 경조사가 많아질 시기라서 네, 이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일들이 좀 많아졌어요. 하지만 버튜버지만 전직 이야기의 신이지만 또 동시에 아내이자 며느리 어느 쪽도 놓칠 순 없습니다. 네, 너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려요. 자, 간단한 공지사항은 이 정도.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아침 인사 후에 첫 번째 순서. 네.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2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12별자리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는 두구두구두구 바로 사자자리. 태양과 수성의 합이 사자자리 노동이 분들의 명예를 비추고 있습니다. 엉켰던 오해가 풀리고 발언권이 강력해지는 날. 과거의 실수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뒤바뀔 수 있는 날이네요. 추천드리는 행운의 아이템은 권위를 우아하게 강조해줄 수 있는 화려한 액세서리 혹은 만년필. 그리고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별자리는 바로 쌍둥이 자리.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달과 대립하는 날이네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정을 다소 성급하게 내릴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의욕은 넘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사소한 보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다. 쌍둥이 자리 신호의 별자리이기도 한데요. 부상주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추천드리는 행운의 아이템은 민트색 스트레스볼. 해물 자리에 봄은 없는가? 한창 겨울에 팀 해물탕이 좀 우세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쌍둥이 자리 노농이 분들의 행운의 아이템은 스트레스볼, 솟구치는 에너지와 의욕 모두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방송 봐주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중 오늘의 가장 주목해야 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사자자리 그리고 양자리 노농이 분들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칭이 없다니 신호 아침 별자리 운세 시간에는 그날 가장 주목해야 될 두 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천칭이 한번 포함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죠. 네, 사자자리와 양자리 노능이 사자자리와 쌍둥이 자리 노능이 분들께 신호의 가을에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두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자, 그러면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 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아침의 메인 코너죠. 아침 라디오의 중심에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와, 본격적인 벚꽃 시즌이죠. 신호가 사는 곳 주변에도 벚꽃이 완전히 만개를 했습니다. 벚꽃뿐만 아니라 매화, 목련, 개나리 할 거 없이 모든 꽃들이 만개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벚꽃이 가장 두드러지네요. 그래서 짠! 오늘은 벚꽃 이야기를 꺼낸 만큼 벚꽃 사진을 배경으로 깔아보았습니다. 신호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만개했죠? 봄, 청춘?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역시 벚꽃인 걸까요? 이에 따라서 지역마다 벚꽃 축제, 봄꽃 축제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본격적으로 모두의 활동기가 찾아왔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이쁘다.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길 가다가 벚꽃 보이면은 그대로 멈춰서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벚꽃뿐만 아니라 봄꽃 사진 찍으시는 분들. 역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벚꽃 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리실까요? 신호의 경우에는 벚꽃 하면 아무래도 설렘, 그리고 첫사랑, 청춘이죠. 청춘. 아무래도 한국의 경우에는 졸업이 2월. 2월이 아니라 요즘에는 12월이죠. 12월에 졸업식 하는 것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12월. 그리고 새 학기의 시작이 3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3월 말이 졸업식, 그리고 4월이 새 학기의 시작이다 보니까 학교 관련 청춘물에서 봄이 배경으로 단골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요즘 순정 관련 장르가 또 붐입니다만 일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햇살이 따사롭고 날씨가 좋은데 이리들 가야 된다니. 요즘 순정 장르가 붐인데 신우의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청춘물이라고 하면은 혹시 월간 순정 노자키군 이 시리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순정 만화 작가인 키 190 남고생과 키 150이 안 되는 여고생의 개그 아닌 개그물.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 중에서도
정말 아름답다. 이 중에서도 그 짤 되게 유명한데 혹시 이 짤방 꽤나 유명했는데 아실까요? 어디서 본 것만 같은 네 굉장히 이 짤이 유명했죠. 현실 그 만화 속 연애의 현실이라고. 왜 그 만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산 한쪽으로 기울여주고 그런 거 있는데 실제로 따라하면 그냥 정수리에 물만 떨어진다. 순애네. 저도 저거 당해봤어요. 당해보셨나요? 다른 의미로 현실적이라서 좋았어요. 일단 신호는 유부녀 여신님으로서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현 남편과 키 차이가 적지 않게 나거든요. 근데 일단 우산 같이 쓰기는 포기했어요. 어깨에 스트레이트로 맞으시는 입장이었던 건가요? 일단 신호는 남편이랑 우산 같이 쓰기는 포기했습니다. 만화나 애니에서 봤을 때 설레는 키 차이가 실제로 적용이 되면은요 꽤나 힘든 부분이 많죠. 물론 저 정도로 키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감하는 점이 꽤 있어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쓰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니까요. 오히려 우산 같은 거 같이 쓰기에 적당한 키는 비슷한 키여야 되더라고요. 키 차이가 많이 나면은 겉보기에는 설레는데 우산은 쉽지 않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말고도 노자키군 자체가 이렇게 설레지만 현실적인 짤방 같은 게 많은데 아마 이상한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우산 쓰려면 어부바하고 써야죠. 그쵸? 이런 거 봐요. 이런 건 얼마나 설레나요. 이렇게 번쩍 들어지는 여자 주인공. 하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비에 그거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것도 있네요. 비 오는 날에 같이 자켓 쓰고 달리기? 이게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쳐야 나오지? 뭐라고 쳐야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치면 나오나? 좀 이상한 여기 있다. 굉장히 순정인데 그냥 순정이라기에는 좀 이렇게 웃긴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좋아해, 고백할게, 사귈게 이런 흐름이라기보다는 흔히 학교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서로에게 삽질하는 상황들의 연속이라 순정인데 개그입니다. 우와, 남편이랑 똑같은 자세로 있는데 남편분이 혹시 이런 자세를 자주 하시나요? 진짜 현실적이다. 서로에게 이렇게 현실적인 삽질하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라 그게 개그 포인트라서 재밌달까. 그런데 애니가 아쉽게도 1기 이상 안 나왔어요. 팬 입장에서는 이렇게 희망 고문이 없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뭐 요즘 리부트하는 시리즈 많으니까 또 시간 지나면 언젠가 이기가 뿅 하고 나와주겠죠? 아, 노자키 외에도 최근에 본 만화 중에 적극 추천하는 청춘물이 있습니다만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정반대의 너와 나. 요즘 많이 돌고 있던데 정반대의 너와 나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정반대의 너와 나 이게 아이고 이미지 이동이 안 되네. 아 됐다. 정반대의 너와 나 애니 어렵네요. 그쵸? 신호도 이야기의 여신이라서 이렇게 유행 차차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너와 나 청춘 우정 성장물이지만 러브 코미디. 신호도 최근에 영업당에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갸루와 범생이, 활발남과 소심녀, 우이고 상처받은 미남미녀 등 서로 간의 삽질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만화는 완결 8권으로 완결됐다 그러고요. 애니화는 이미 진행돼서 올해 7월에 2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신호 그래서 아주 기대 중이에요. 아무래도 커플물은요. 서로 비슷한 사람보다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야 좀 합이 맞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보통 궁합이라고 하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찰떡인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신호의 이야기를 하자면 신호는 MBTI로 따지면 F 계열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호의 남편은 완전히 T입니다. 연애 초기 때는요 한창 넌 피 대신 워셔에게 흐를 거야 이런 말도 좀 악의 없이 하곤 했는데 그 정도로 T같이 느껴져서. 근데 서로 끌리고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속성이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달까요. 하지만 그렇게 반대되는 속성끼리 만났을 때 얼음과 불, 물과 기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청춘물, 커플물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반대의 커플들이 맺어지는 게 확실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명한 커플들 보면은 속성이든 성격이든 어느 정도 반대로 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나루토만 예시로 들어도 공식 커플 이야기로 가볼까요? 남의 연애 이야기 달달해요. F랑 T가 싸웠다는 썰을 들으면 그렇게 달달하지만은 않을 텐데. 공식 커플이라고 하면은 공커라고 쳐도 나올까요? 공커라고 쳐도 나오려나? 저희도 안 달달해서 괜찮아요. 아, 좀 슬픈데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네요. 그니까 이 예시만 왜 나루토 사진에 하필 있단 거죠? 히나타랑 나루토만 보더라도 약간 열혈과 소심이라고 해도 되나? 열혈과 소심? 뭐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어쨌든 네. 밑에 라인업도 그러니까 왜 다 사진이 있다위죠? 사쿠라랑 사스케도 그쵸 완전 반대되는 느낌이고. 아니 왜 이래? 이거 짤 왜 이래? 잘못 찾았어. 잘못 찾았네요. 여신님이 좀 눈이 침침해서 그렇습니다. 네.
너그럽게 넘어가는 걸로 해요. 아니 이쪽은 커플이 아니잖아. 물론 첫 키스 상대이기는 첫 키스 상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식 커플은 아니에요. 공식 커플이라고 하면 유명 커플이죠. 그죠? 이거는 임의로 엮어두신 것 같고 이쪽이 맞는 것 같네요.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쵸? 신호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공식에서 보통 커플로 밀어주는 조합들을 보면은 이렇게 반대되는 속성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호 보완의 합을 작가님들이 밀어주시는 느낌? 공식 커플이 존재하는 만화는 장르를 안 가리고 비슷한 속성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겉봐서는 약간 저렇게 안 맞는데 커플이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서로 이렇게 두 사람끼리는 우린 행복해요. 우린 잘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롱리가 커플이 없던가요? 롱리가 커플이 없던가? 롱리가 커플이 없던가? 아닌가? 치면 나오나요? 안 돼. 롱리 미래의 아내가 없어? 나루토랑 사쿠라가 커플인 게 왠지 더 어색할 것 같아. 그쵸, 둘 다 열혈계라. 사쿠라는 화나면은 지면을 부시고 산도 부시는데 나루토도 못지않게 열혈 느낌이라서 그렇게 열혈인 사쿠라한테는 좀 더 차분한 사스케가 맞지 않았나. 텐텐 아들은 있구나. 메탈? 제가 사실 보루토를 안 봐가지고 아들은 있는데 어머니가 안 밝혀진 거군요. 근데 왜 텐탄이라고 했는지는 알겠다. 관상이 텐텐이랑 엮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끼리 커플링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엮였을 때 서로가 느끼기에 합이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죠. 남들 보기에는 저렇게 과격한 사람이랑 어떻게 있어? 라고 하는데 좀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는 없는 에너지를 채워줘. 내가 너무 무심하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을 잘 케어를 해줘. 짚어줘. 그런 느낌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커라고 부를 만한 커플이 몇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다 선생님이 커플링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밀짚 모자 안에선 없지 않나요? 적어도 밀짚 모자 안에서 커플링은 대부분 팬창작에 가깝고 그나마 있는 거라고 하면 누가 있지?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몇몇 나오는데 근데 그쪽은 사실 관심사가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이것도 커플이라고 쳐야 되나? 프리렌 힘멜 루피 그렇게 플러팅하고 다녔으면서 루피가 플러팅을 한 거라고 쳐야 되나요?
루피는 플러팅을 하기에 눈치가 상당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부입니다. 아, 이쪽도 되게 대표적인 그 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차분하고 좀 고저차 없는 그런 느낌에다가 흰멜은 항상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 조합.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딱 정석적인 그 조합 아닌가요? 무례하긴 순애야. 아 정말 그렇게 서로 간에 보완이 잘 되는 커플이 어느 정도 2D에선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딴 것보다 현실에서는 뭐 잘은 모르겠거든요. 나도 저런 아름다운 연애 2D 연애는 아름다운데 아니에요. 근데 약간 현실은 맨날 다투고 그쵸. 연애는 2D인데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2D에서 연애는 약간 그 비하인드는 보여주지 않고 영화 촬영장에서 비하인드를 쏙 빼고 보여주는 카메라 앞의 모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분명히 안 맞는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 이름이 그게 맞나? 신호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순정물이기는 한데 실사화도 됐었거든요. 프리린에서 안 맞는 건 종족 아닐까요? 아, 그쵸. 인간과 엘프라서 애니 많다. 이 작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약을 하면은 둘 다 서로가 오타쿠인 걸 아는데 성격은 달라요. 근데 여자가 동인녀예요. 근데 남자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 행사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둘이 쉬는 날에 같이 집에서 닌텐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이쪽도 여자가 약간 덤벙대고 활달하고 그런 느낌인데 남자가 침착하고 차분하고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는 작중의 커플이 두 쌍이 나오거든요. 와 띵작 안녕하세요. 신호아이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이 커플도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은 현관 같지만 현관이 아닙니다. 이쪽은 오히려 비슷해서 투닥거리는 느낌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아 저거 아시는구나. 비슷해서 투닥거리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한데 이쪽이 오히려 아까 말했던 그 서로 닮아서 오히려 투닥대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커플입니다. 이상적이지 않나요? 서로 넘잘알이라서 문제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작중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커플물에서 잘 흘러가려면 한쪽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격이. 그래야 좀 합의받고 서로 다른 점을 갖다 보여주면서 흘러가는 설렌다. 애니 커플들 최소 한쪽은 흑발인가요? 그러네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아. 이쪽도 흑발이고 나루토 사스케도 흑발이고 히나타 나루토도 흑발이고 사스케 사쿠라도 흑발이고 오 그러네요. 아 흑발이 있어야 커플이 되는 건가? 더 붙여서 하는 말인데 신호는 흑발 캐릭터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루피랑 행콕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둘 다 흑발이잖아요. 아, 루피랑 행콕 신호가 굉장히 좋아하는 커플 조합인데 물론 이건 행콕의 망상입니다만 최소니까 확률이 흑발이 2명이만큼 2배였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루피가 너무 넌시눈이라서 이 커플은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아, 슬프다. 행콕 진짜 너무 이쁜데. 아, 원피스 이야기 나와서 잠깐만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 실사와 캐릭터들 싱크로율 보셨죠? 진짜 조로쿠이나? 아, 그쪽도 흑발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안쪽이. 헨콕이 나오는 여인섬 에피소드까지 원피스 실사화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어우 재채기가 만약에 행콕을 실사화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건 또 뭐야? 행콕 실사화 볼 수 있나? 그러게요. 행콕 실사화가 된다고 하면 대체 누가 맞지? 키가 큰데 미인인데 동시에 그냥 미인도 아니고 절세 미인 가능할까요? 아, 신호는 실사화 될 만한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은 뭐 판빙빙 같은 분밖에 안 떠오릅니다만 신호가 생각하는 저런 흑발 절세미인 안 이쁘면 화내야겠다. 아, 행콕은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콕은 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식 미녀잖아요. 아직까지 시즌2까지 공개된 라인업에서 공식 미녀가 없어서 거기까진 말은 못하겠는데 노년층 캐스팅은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젊은 층이 항상 좀 약간 페이스가 애매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없지 않아 봤습니다. 일단 타시기는 좀 실망했어요. 사심 토크. 타시기는 좀 실망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배우분 이쁘시거든요. 이쁘신데 근데 스타일링이랑 그 만화처럼 살리려는 특유의 촬영 각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로우 앵글인데 사선에서 찍게 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우 저 안경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로우 앵글에서 찍으면 안 어울리는 얼굴인데 자꾸 저런 식으로 찍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이쁘신 분인데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만 돼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로우 앵글로만 가면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다. 자꾸 이렇게 콧구멍을 보여주는 느낌? 신호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쁘신 분이에요. 배우분은 이쁘신 분 맞습니다. 근데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싱크로율이 좋아서요. 시아시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스모커 스모커 좋죠. 또 이렇게 음습한 면을 드러내버렸네요. 스모커 스모커 진짜 싱크로율 좋아요. 근데 위스키 피크 때가 스모커의 처음이자 마지막 리치 시절인데 스모커 나오자마자 숨소리가 위험하신지 잘생겼죠. 그리고 바르톨로메오가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벌써 등장하긴 했더라고요. 그게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루피 선배님에 대한 충성을 제가 먼저 위험하게 생긴 거지. 드디어 네 맞아요. 스모커 대리님 다십니다. 그래서 되게
로빈 흑발 원피스 흑발하면 로빈을 빼놓을 수가 없죠. 로빈은 진짜 캐스팅 미쳤더라고요. 오다 작가님 피셜로 로빈이 딱 그 러시아 미녀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크로커다일도 흑발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어지는 커플링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애매할 뿐. 로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로빈이랑 프랑키가 작가 공인으로 갔다가 엮이는 캐릭터라는 거? 안녕, 네.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미스터 3, 미스터 3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요. 로빈이랑 프랑키가 이렇게 공식 일러에서 항상 커플 아닌 커플처럼 엮이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요. 공식이나 다름없는 커플링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작가님 피셜로 이렇게 밀짚모자 일장중에서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빠가 프랑키고 엄마가 로빈이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커플티라던가 아니면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밀짚모자 일장은 서로 가리지 않고 구하러 가주는 편이긴 합니다만 로빈이랑 프랑키가 서로 유독 많이 아니 어쩐지 프랑키 데려올 때 그니까요. 일러스트에 보면은 서로 술 챙겨주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엮이거나 작가 공인으로 유일하게 엮이는 게 프랑키랑 로빈이더라고요. 루피의 밀짚모자랑 조로의 칼 2개 다 먼저 본 밀짚모자랑 일당이 있어요. 누구죠? 그래서 둘이서 은근히 작중에서 많이 엮입니다. 시아노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루피의 밀짚모자랑 조로의 칼 2개 다 먼저 본 밀짚모자 일단 나미군요. 나미는 오히려 공커로 엮이기에 조금 애매한 느낌인데 우리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매력적인 유부녀 신호님이잖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호가 좋아하는 가머니설 나미만 유일하게 만지게 해줬죠. 근데 나미는 누구랑 커플로 엮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커플보단 약간 여동생? 누나? 그런 느낌? 흑발로는 정설인 것인가?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커플로 엮이는 캐릭터들이 보통 한 명이 흑발이 껴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신오피셜인가? 조로빛 아니야. 이쪽은 아니에요. 일단 조로가 쿠이나가 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네. 근데 솔직히 조로는 페로나죠. 페로나는 미호크 아니에요? 미호페로 돌봐준 다단과 비슷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썰이. 이게 그 마도콤인가 뭐 그런 건가? 조로는 쿠이나네. 그쵸, 조로는 쿠이나라니까요. 조로랑 페로나가 남매 느낌에 가깝고 미호크랑 페로나가 서로 엮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서로 같이 산 기간이 꽤 되기도 했고 조로는 순애죠. 그쵸. 조로는 순애를 박아버림으로써 다른 여자 캐릭터들과 엮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을 해버렸다. 이 일러스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디 좋아해주는 역캐는 없으려나? 상디가 모든 역캐를 좋아해서 역캐들은 상디를 안 좋아해줘도 됩니다. 보면 루피 형제 3인 모두 다단이랑 같은 주황머리랑 러브라인이 있어요. 몰랐어요. 아하.
윌진모드 일정 중 제일 슬픈 애 부르기죠. 일단 부르은 나이가 맞는 커플을 만나려면 100살은 돼야 되는데 그런 캐릭터들은 작중에서 다 모습이 네 그렇게 됐죠. 아 슬프다. 그래서 네 쿠이나 귀신같이 없애버리는 걸 보면 오다 세계에서 로맨스를 기대하면 안 될 듯. 그나마 비슷한 게 빅맘? 부르기랑? 빅맘은 근데 이미 자식이 너무 많아서 굳이 엮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르 빅맘 애송이 시절 골디로저 학고 시절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빅맘을 부르기 항상 모든 여자들을 보고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근데 빅맘을 아가씨라고 불러도 어폐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 부르기 직접 그렇게 언급했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골디로저조차도 그렇게 맞아요. 그런 루키가 있었던 것 같기도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있었죠. 어쨌든 저는 페로나는 미호크 밀고 있습니다. 섹시하잖아요. 알고 보니 부르 아 그랬구나. 그쵸 그쵸. 원피스가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타임라인이나 역사별로 쪼개지는 그게 굉장히 딥해졌죠. 브룩 어디 기사단 출신이기도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디 왕국 기사단 출신이었죠. 그래서 검사라는 설정이고 검사 캐릭터들 섹시하지 않나요? 검사 캐릭터는 늘 섹시합니다. 또 음습한 웃음소리를. 일본은 만화책의 흑백이라 한쪽이 흑발인가? 가설 말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한데요? 아 그러네. 왜 흑발이 많이 나오나 했더니 아 그러네요. 크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크로가 그 친구 맞나요?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오 나 똑똑이 맞아요. 좋아하는데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제 안 나와요. 신호가 어떠한 마이너라도 애지간하면 퍼먹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떡밥이 왔으면 퍼먹기 좀 힘듭니다. 얌전히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니까요. 일방적으로 털리고 나서 더 이상 등장 안 해서 그래서 이쪽보다 더 섹시한 크로커다일을 파기로 했습니다. 저 친구 안경 고쳐 쓰는 디테일이 좋던데 크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손바닥으로 이렇게 안경 쓱 미는 그거 되게 섹시하죠. 저 아직도 생각한 거는 장구가 최면만 쓰는 게 아쉬워요. 그니까요. 원피스 되게 좋은 설정과 비주얼로 빈 캐릭터들이 많은데 엑스트라로 끝난 캐릭터들도 적지 않게 많아서 오다 선생님 제발 이런 느낌입니다. 최면도구 쌍절곤 마냥 휘둘려도 좋을 텐데 초창기에 좀 그런 캐릭터들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초창기 캐릭터들이 설정 비주얼 다 좋은데 설정과 비주얼 다 좋은데 낭비된이라고 하면 좀 그쵸. 낭비된이라고 하면 그런데 조금 이렇게 소비된 캐릭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초창기 오다 선생님이 너무 만신이라 그래요. 지금이 아니라 뭐 그런 건 아닌데. 초록 빠글머리 아저씨가 상자에 있는 그거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샹크스 팔은 왜 맞아요. 샹크스 팔은 왜 이래놓고 지금 샴로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막 약간 준비된 떡밥이야 이러면서 보란 듯이 회수하면은 좀
나이스 투 미츠. 아, 시아시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샹크스 그렇게 강하면 팔 물려도 안 뜯기겠다. 샹크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초록바글머리 아저씨? 초록바글머리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초록바글머리가 누구지? 눈물 났잖아 한 잔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진에서 누구 말하시는 거죠? 눈물 났잖아 한 잔에. 아홉 번째 칸에 있는 아재요. 아, 누군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나머지는 알겠는데 아홉 번째를 모르겠어요. 신호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신호는 미남 미녀만 기억을 합니다. 외모지상주의예요. I wonder what you're doing. We were just having a conversation about characters from One Piece. 초기에 나왔어요. 아, 네. 초기 캐릭터들 중에서는 기억 못하는 캐릭터들이 꽤 있습니다. I understand. You can come along. 완호국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겠군요.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웠습니다. 아니에요. 대체로 다 기억합니다. 대체로 다 기억해요. 오, 옛날이라서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옛날이라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누구지? 옛날 캐릭터들 중에 좀 임팩트가 없는 캐릭터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혼자 그림체 다르잖아. 그니까요. 초기 그림체 시절에 까먹은 캐릭터들이 좀 있어서. 루피 처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잊어버린 캐릭터들도 좀 많기는 많고. 아, 이거는 원피스라고 치니까 치마가 나오네요. 나오면 해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요. 그래서 그냥 짧게 갈무리를 하자면은 신호는 흑발 캐릭터들 좋아합니다. 처형시키는 사람이 다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프가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가프가 다 쓸어버릴 것 같은데 처형식 하면은. 일단 그때는 에이스까지는 보내줬는데 두 번째 손자까지는 못 죽일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흰수연 잠당 올 거고 레일리 올 거고. 아, 맞아요. 크로우 이야기가 방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소비된 캐릭터다라고. 자기 아들이 처형 당한다는 건데. 아, 그니까요. 아, 섹시하다. 자기 아들이 처형당한다는데 안 막을 아버지 있겠어요. 그니까요. 행콕도 오지. 혁명군 드래곤 참전. 루피 처형당하면 올 리스트 행콕 누가 있을까요? 메모장에다 정리를 해봐야 되나? 루피 처형당하면 올 리스트 행콕, 레일리, 가프, 흰수염 잔당, 드래곤. 또 누구 있지? 근데 뭐 드래곤이나 행콕 같은 쪽은 이미 다 그 해적단이 있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샹크스, 어인섬. 아, 그러네요. 어인섬도 오겠다. 어인족 다 오고. 알라바스타. 아, 그러네. 알라바스타도 오겠네요. 알라바스타. 전력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톤타타도 다 오지 않을까? 아, 근데 톤타타는 이미 대선단이구나. 엘바프, 하늘섬 사람들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오겠는데. 완호국도 참전.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겠죠?
많이 오겠죠. 루피 다닌 곳 다 오네. 그쵸? 왜냐면 루피가 가는 곳마다 다 해결해주고 왔으니까. 아, 루피 처형식 장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그럴 것 같네요. 아이고 머리야, 발 디딜 곳 없네. 그러게요. 아마 안 오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전쟁을 멈추러 가는 게 아니라 작살내러 가는 거죠. 만약에 루피가 처형된다고 하면은 그 처형을 집행할 사람도 누군지 감도 안 오는데. 철룡인이겠죠. 일단 인간은 아닐 것 같아. 사카즈키 맞나? 루피 도와주러 오는 건 날아다니라고. 해군에서 진행하는 사형식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루피가 진짜 죽는 날이 온다면은 해군이 아니라 철룡인일 것 같거든요. 철룡인들이 와서래. 철룡인이 집행하는 거일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오로성들도 여러 깨져서 사카즈키랑 키자루? 아오키지랑 키자루. 그쵸. 사카즈키는 지금 원수니까. 아오키지는 근데 아직까지 아군은 아니지 않나? 루명호는 놔두라고. 아, 지금 신호가 다 본 게 에그헤드 편까지는 다 봤거든요. 루피 처형 소식 들리는 순간 가프 검은 수염이란 동맹이지. 그죠. 루피 처형 소식 들리면 이제 가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검은 수염은 루피가 죽는다고 하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거 아시죠? 검은 수염이 유일하게 루피의 꿈을 비우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 초반에. 루피가 아무것도 아닐 때. 왜냐면 자기 친구 딸이랑 신호님 안녕하세요. 아, 신호하이 좋은 아침입니다. 친구 딸이랑 키자루 아오키지는 근데 지금 가프 살았나요? 가프 지금 반파되어 있는데 아오키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었나? 자기 친구 딸은 죽이려고 했어. 아 맞아요. 보니가 그렇게 될 뻔했죠. 네. 다행히도 살았지만. 아 근데 친구는 죽였고 그니까요. 죽이면서 키자루가 무너진 모습 처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크게 반감했잖아요. 맞아요. 일단 루피 처형식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처형식이 나오는 날이 나오면은 일단 작중 밸런스가 너무 무너지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 길드도 참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작중 밸런스가 너무 무너지니까 루피랑 아군이든 적군이든 일단 지금 상황 중에 하나인데 사용당한다라고 하면은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라도 참전할 사람이 많아서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아요. 오다 처형식 날인데 사실 지금도 오다 선생님 조금 위태위태하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금 위태위태해서 엘바프까지 왔는데도 조금 위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에이스 죽였을 때 그쵸. 에이스 죽였을 때 그때 진짜 오타쿠든 오타쿠 아닌 사람이든 모두가 다 에이스가 죽었대 이러면서 그랬었죠. 설마 그렇게 보내버릴 저 솔직히 에이스 살아 돌아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취향이었는데 저도 에이스 취향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원피스 실사판에서 이가람이랑 누구지? 매로 변하는 그 열매 먹은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등장인물이 누구지?
맞아. 페루도 살아 돌아오고 이가람도 살아 돌아오잖아요. 근데 원피스 실사화 기준에서는 안 살아 돌아온대요. 오다 선생님이 원피스 실사판으로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얘를 다시 도로 살리면 안 됐어.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알라바스타 편에서 좀 이렇게 바로잡으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에이스를 살려주세요. 오다 선생님. 시즌3 나오면 에이스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알라바스타 편 제대로 나오면은 에이스를 살려주세요. 근데 정상전쟁까지 가려면 또 한참 걸리겠구나. 근데 애니를 실사판으로 만들면 망한다는 전설 있지 않아? 아니요. 원피스 실사판은 순항 중입니다. 페루도 잘생겼지. 잘 갔지.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실사판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알라바스타까지는 확정이라서 바람의 검심도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네, 뭐 시각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철현은요?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설마 그 코스프레 쇼를 말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존재하신다고요? 기억 속어 처리를 안 받으셨나 봐요. 네. 바람의 검심 실사화 봤습니다. 근데 신호 취향은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만든 실사화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취향이었던 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혼 빼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으셨다면 나폴리탄 괴담이에요. 나폴리탄 괴담처럼 해야겠다.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을 발견하셨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세요. 잘못된 세계선 안에 있으신 겁니다. 강연크 수호 조조는 기억에서 지워야 돼요. 맞아요. 내 머릿속에다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로스트 미디어라고 불러요. 네, 맞아요. 그 로스트 미디어예요. 뭐라고 부르지? 분석행유라는 말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은 로스트 미디어예요. 늙었잖아, 심하게 했어. 너무 슬퍼. 진짜 일본은 실사화를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충격 먹어서 기억 소거하려고 앞열면에 24시간 들으셨다고요? 앞열면으로 잊혀질 수 있는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신데? 그렇게 쉽게 잊혀질 만한 그게 아닌데? 머리 아프다. 따라다따 오늘도 난 그대와 생각해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다다 오늘도 암 열면 24시간 다음으로 링링눈 48시간 반 에이스 사망장판 네, 그만큼 모두의 기억에서 충격이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 망한 실사와 월드컵 같은 거 찾으면 나오나요? 찾으면 나오나? 사실 신호가 아침 라디오는 보통 토크로 끌고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이거 한국판인가? 아 여기다 최악의 일본 실사 영화 이걸로 가야겠네요. 16강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카이지 이런 게 있었어? 카이지 실사화가 있었어요? 카이지 실사화가 있었어? 카이지 실사화가 있었다고요? 카이지 배우님 그러니까 실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네요. 카이지 배우님 라이토 하셨던 분인 걸로 기억하는데 라이어 게임도 나오시고 그니까요. 근데 둘 다 안 봐서 모르겠네요. 일단 비주얼 상으로 탈락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나의 카이진 저렇게 둥글둥글하지 않아. 선생님 좋아해도 돼. 이거 그거죠. 그 목 꺾어가지고 선생님이랑 키스하는 거. 아우 정말 선생님이랑 그만 좀 엮어 진짜. 아우 소재가 벌써 너무 힘들어. 소재가 벌써 힘들어. 이누야 시키는 뭔지를 모르겠어서 네 둘 다 별론데 이쪽은 불순해가지고 이쪽을 최악이라고 뽑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만화에다 히로세스즈를 낭비했다는 게 더 마음에 안 드네요. 남자 고교생의 일상? 남자 고교생의 일상이 뭐지? 그니까요. 남자 고교생 이거 들어봤는데 남자 고교생의 일상? 크로마티 고교는 일단 본 적이 없네요. 첫 번째는 재밌겠다. 일단 두 번째를 본 적이 없어서 저스토메이 같이 생겼네요. 남고 그렇게 재밌다는데 그래요? 일단 두 개 다 본 적이 없어서 생각한 것보다 나온 최악의 라인업이 아직까지 안 나오네요. 일단 재미가 없어 보이는 쪽을 뽑아야 되니까 큐티하니 실사와 내 머릿속에서 나가. 뭐 하는 짓이야. 코스프레 쇼잖아. 이거는 아무따 큐티하니 하겠습니다. 제발 코스프레 쇼를 멈춰주세요. 버니드롭이랑 20세기 소년. 근데 이건 근데 이거 최악을 논하기에는 둘 다 재밌게 봤어요. 버니드롭이랑 20세기 소년 둘 다 봤는데 버니드롭은 되게 아시다마나 어렸을 때 귀여운 모습 너무 그대로 있고 근데 원작이 좀 다 커가지고 이 자기 보호자 겸 조카랑 이어지는 건데 원작은 무시하고 실사판 영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쪽은 잘 만들었어요. 오히려 20세기 소년도 영화판 괜찮았는데 둘 다 괜찮았는데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든데 20세기 소년 하겠습니다. 이쪽이 좀 더 가족 휴먼 힐링이어서 토끼드롭스는 원작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디트로이트 메탈시티 방금 버니드롭스 보고 감동받았다고 했더니 여기서 교주님이 되셨네. 힘드네요. 힘들어요. 근데 잘 살렸어요. 네, 잘 살렸어요. 잘 살린 건 맞아서 뭐 할 말이 없네요.
우리들이 있었다. 이거는 무슨 작품인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이걸 잘 살려서 이쪽을 뽑겠습니다. 최악을 뽑는 거니까. 씁쓸하고 달콤한. 뭔지 몰라요. 도쿄구울 실사화가 있었어? 도쿄구울 실사화가 있었어? 으악. 이런 거는 영어로 치어야 잘 나오겠죠? 실사화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오, 여기까진 그럴싸해. 여기까진 그럴싸해. 근데 이제 다른 액션이 코스프레 쇼였냐 아니냐 내 머리에서 나가. 라이브 액션이라고 치면 나오겠죠. 오, 이렇게 보면 그럴싸한데. 아, 이게 그 친구인가요?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코스프레구나. 다행이다. 코스프레구나. 토카. 이렇게 초 단위로만 잘라보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건 유튜브를 가야 됩니다. 유튜브를 가면 나오겠죠? 라이브 액션 치면 나오겠죠 이제. 와, 심지어 10년 넘었네요. 10년이 안 됐구나. 8년이구나. 플리 합격. 저 합격인가요? 한번 보죠. 얼마나 이런. 하긴 원작도 수위가 낮지를 않아서 신호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을 안 해서 광고는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과연 그래 뭐 누나는 잘 살렸네요. 누나는 잘 살렸는데 강철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카네키 되게 매가리 없이 생겼당. 일본 영화는 액션씬이 이상하게 좀 약간 실사 영화가 특히나 좀 액션씬이 좀 딸리는 느낌이 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 특촬물 감성에서 좀 못 벗어나는 것 같아. 고점이 특촬물인 느낌? 아, 힘들다. 네, 별로였고요. 최악. 오늘의 키라군 안 봤고요. 테라포마스 이것도 안 봤는데 하지만 원작을 극복하려다 이미지가 약간 처연 여주에다가 좀 냉담 남주인 것 같은데 여자 이미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SF는 이거 그거죠. 테라포마스 이거 그거다. 아이고, 테라포마스 이거 그거죠. 바퀴벌레 인간 나오는 거. 머리색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머리색도 머리색인데 인상이 달라요. 이거 그거죠. 바퀴벌레 인간 나오는 거. 이거다. 이걸 다 본 적은 없는데 뭔지는 알아서 이쪽을 더 최악으로 뽑겠습니다. 힘들다.
8강 도쿄굴 테라포마스 하겠습니다. 순정물을 진짜 좋게 쳐서 넘겨줄 수 있는데 오늘 잠 못 자요. 죄송합니다. 카이 이 둘 중에는 이쪽은 좀 B급 정서이라도 볼 것 같은데 카이지는 원작 맛이 안 살 것 같아서 카이지 하겠습니다. 20세기 소년 대 큐티아니. 이 둘 중엔 더 최악은 당연히 큐티아니. 도쿄굴 대 테라포마스. 테라포마스 하겠습니다. 이쪽은 진짜 최악의 영화예요. 카이제 큐티아니? 큐티아니. 테라포마스 대 큐티아니? 테라포마스. 한번 랭킹 잠깐 볼까요? 다들 최악의 실사영화로 뭘 뽑으셨는데 진격의 거인 32강부터 했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16강밖에 안 해서 안 나왔나 봐요. 진격의 거인 최악이었죠? 로스트 미디어요? 그런 건 없어요. 강철 연금술사 당연히 상위권 랭킹에 있고요. 아까 언급했던 거 여기 다 있네요. 조조, 강철의 연금술사, 암살교실, 맞아, 암살교실도 실사가 있었죠. 카라 강지용 씨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흑집사 악마와의 계약. 진짜 끔찍한 소린데 신우는 흑집사 실사와도 존재해선 안 되는 미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보기 싫군요. 네, 이 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다 거르고 보시면 된다고 신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리치도 실사화가 있었어? 블리치 실사화? 찾으면 나오나요? 네, 뭐 여기까지. 그거 안 되는데. 여기까지. 네, 다들 잠자리가 편안하셔야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청춘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타쿠 토크로 또 급발진을 해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어쨌든 오늘의 화제거리 토크, 벚꽃에서 시작된 청춘물과 연애물 이야기 해봤는데요. 최악의 실사와 월드컵까지 하고 오니까, 네, 잠자리는 신호님 저녁뱅 때 정화해주면 되죠? 네, 당연히 정화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의 토픽에서 시작된 오타쿠 토크는 1부 여기까지. 일단 오늘의 토픽 마치는 순서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야말로 청춘물의 대명사죠. 이 작품도 청춘물의 대명사죠. 너에게 닿기를 한국판 노래였죠. 10cm가 부릅니다. 너에게 닿기를 듣고 돌아올게요. 아이고, 음량이 켜져 있었네요. 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들을 때마다 약간 굉장히 몽글몽글해지는 느낌 나지 않나요? 저 노래는 들을 때마다 자동으로 뭔가 청춘물 속으로 소환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노래를 듣는 동안 여러분과 분명히 초반엔 커플링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 커플링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네, 여태까지 신화 이야기 코너에서는요, 다양한 커플들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푸시케와 에로스, 셀레네와 엔디미온 등등등. 오늘은 이 커플들과 달리
아주 신선하면서도 오늘 토픽과 찰떡인 새로운 커플 이야기를 오늘의 신화 이야기 코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벚꽃과 봄의 계절감에 딱 맞는 과수원의 여신 포모나와 계절의 신 베르툼누스의 달콤하고 엉뚱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여주인공 포모나. 이분은 로마 신화에서 과일나무와 과수원을 돌보는 여신이었는데요. 성격이 아주 요즘 말로 대문자 T였습니다. 일부에서 신호가 남편에게 너는 피 대신 워셔에게 흐를 거다라고 했었는데 포모나는 연애나 사랑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과수원 가꾸기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워커홀릭 여신이었습니다. 신호 같죠? 신호도 물론 신호는 본의 아니게 일을 지어서 지냅니다만 포모나는요, 남자들이 내 과수원을 망칠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튼튼한 담장을 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벽을 쳤습니다. 손에 전지가위를 들고 매일 가지를 치고 덧붙이기를 하면서 오직 나무가 잘 자라는 것에만 행복을 느끼는 아주 철두철미한 여신이었죠. 그런 포모나의 철벽 담장 너머로 그녀를 짝사랑하는 한 남신이 있었습니다. 그 남신의 이름은 바로 베르툼누스였습니다. 베르툼누스는 계절의 변화와 과일의 성숙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요.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모나에게 첫눈에 반한 베르툼누스는 포모나의 과수원에 들어가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DIY 변장쇼를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풀을 베는 일꾼으로 변장해서 들어가고 다음 날은 쟁기를 끄는 농부로, 또 어떤 날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변신해서 포모나의 곁을 맴돌았어요. 그저 여신 포모나를 가까이서 보러 오 나의 여신 신호 굿모닝. 안녕하세요. 신호아이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이에요. 네, 그렇게 베르툼누스는 항상 포모나의 곁을 맴돌았어요. 그저 포모나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일념 하나로요. 아, 신호가 오늘 시작할 때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베르툼누스는 실제로 몸을 10개씩 바꿔가며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포모나는 눈길조차 좋지 않았습니다. 과수원 일에만 집중을 할 뿐이었죠. 이에 베르툼누스는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바로 지혜로운 할머니로 변장을 한 거예요. 할머니 모습으로 변장한 베르툼누스는 드디어 포모나의 경계를 뚫고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할머니로 변장한 베르툼누스는 포모나의 과수원을 칭찬하며 슬쩍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느릅나무를 휘감고 올라간 포도덩굴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해요. 포모나, 저 포도나무를 봐. 만약 느릅나무가 포도나무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포도나무는 땅바닥을 기며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야. 반대로 포도나무가 없었다면 느릅나무는 그저 쓸쓸한 잎사귀만 가진 나무였겠지. 둘이 서로 다르지만 기대어 있기에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거란다. 아, 명대사죠. 서로 아까 신호가 말했듯이 서로 다른 커플의 합일. 그러면서 할머니는 포모나에게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계절의 신 베르툼누스의 사랑을 받아줘 라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뿌락치처럼 감성적으로 설파를 해줍니다. 그러자 완고한 티였던 포모나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베르툼누스는 할머니의 변장을 벗어던지고 본래 모습인 빛나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태양이 구름을 끓고 나오듯 눈부신 청년의 모습으로 마음을 울린 그의 진심에 철벽 같은 포모나의 마음도 사르르 녹아내리고 말았죠. 아, 고수예요, 고수. 네, 이렇게 과수원만 파는 대문자 T 포모나 여신님과 변화무쌍하고 열정적인 F 베르툼누스는 부부가 되어 로마의 과수원을 가장 풍요롭게 가꾸게 됩니다. 정반대의 속성이 만나서 완벽한 시너지를 낸 셈이죠. 오늘 신화 이야기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야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신호의 방송도 그래요. 우아함을 추구하지만
자꾸 음습한 본성이 새어나오는 네, 그런 신호를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이 라디오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인 거 아닐까요? 일단 신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정반대의 누군가와 마주치더라도 저 사람이 내 인생의 포도나무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호의 아침 라디오는 여기까지. 네. 포도나무 한 대 때리고 싶을 땐 어떡하지요? 포도나무 한 대 때리고 싶을 때는요. 신호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난 사랑과 폭력 둘 다 할 거야. 일단 때려도 괜찮은 포도나무면은 한 대 때리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한 대 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버틸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약한 포도나무는 나같이 강인한 나무에 오를 자격이 없지. 근데 그러면 안 될 상대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한 대만 때려요? 일단 한 대로 참는 거죠. 한 대로 참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걸로 하죠. 그러고도 화가 안 풀린다. 그럼 이제 다른 포도나무를 찾는 걸로. 한성깔 신호. 여신님은 참지 않아요. 나중에 누군가가 클릭 따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사랑과 폭력 둘 다 할 거야. 신호의 신념입니다. 네. 노하셨다. 아예 아닙니다. 디폴트예요. 네. 어쨌든 오늘 아침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을까요? 벚꽃과 청춘물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극티, 대문자티, 포모나를 녹인 F남 베르툼누스의 이야기까지 월요일 아침에 걸맞는 풍성하고 달달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신호는 짝짝짝. 신호는 방송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망의 첫 유튜브 영상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검수해서 오늘 방송 전까지, 저녁 방송 전까지 예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다면 시청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방입니다. 좀 차분해지셨네요. 듣기 좋아요. 신호 발전하는 여신님이니까요. 바이바이. 네, 유부녀이자 며느리 여신님의 현실 퀘스트 수행 기간이라서 이번 주는 좀 휴방이 많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알차고 그리고 여러분의 꿀잠과 힐링을 책임질 ASMR 방송으로 돌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월요일이라 출근길, 등굣길 발걸음이 무겁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즐겁게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신호는 오늘 저녁 대망의 첫 유튜브 영상 업로드 소식과 함께 저녁 수통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신호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방종곡으로는 이 작품 역시 청춘물이죠. 보치더락의 별자리가 될 수 있다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녁에 만나요. See you. 안녕.